보시면은 세계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거에 반해서 이제 가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보호주의 조치 도입 건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특허 소송이라든지 또 수익 규제에 대한 이중고를 지금 당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 기업 대상 국제 특허 소송 부분도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고 한 대여섯 배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이 특허 괴물 쪽의 표적이 이제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반덤핑 피소하고 미국 경쟁법 위반 가징금이 세계 우리나라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 부분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대학 및 출연에 대한 인식 부분인데요. 그럼 과연 출연하고 대학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기업에 이전돼서 활용되고 있는 특허 부분은 10개 중 1.1개 한 반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 사업비가 대학하고 출연전이 한 68%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그런데 연구 생산성이 지금 2.91%로 해서 미국 공공연구소의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럼 대학은 어떠느냐라는 건데, 이제 서울대 국감하면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TLO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학들이 많은데 그 연구비 지출 총액이 거의 이제 5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 연구 생산성은 더 떨어집니다. 한 1.39%로 이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대학별 연구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별 경상 기술 현황은 보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미비한 실정에 놓여 있죠. 지금 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의 특허 이전율이 지금 미국의 2분의 1 수준이고, 건당 기술료도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저조한 활용률의 정부 R&D 특허 성과로는 지식재산 수지 해결이 역부족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부분을 이제 공공 부분 쪽에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이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 부분이 스태피 쪽에서도 유사한 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발제자 쪽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대학하고 미국 대학하고 차이가 보면 이제 이 기술 이전 건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건당 기술료를 보게 되면은 한 20분의 1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그만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미국 GDP하고 우리나라 GDP로 비교하게 되면은 작년 13년 정도 비교하면 한 13.7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보시면 서울대하고 이렇게 쭉 해서 평균하고 이 미국의 평균을 하게 되면은 딱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장이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하나 부분은 TLO가 역사가 이쪽 1960년도 그때부터 활황이 되거든요. 미국 부분은. 그리고 뭐 특허 정책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서 법을 만든 게 미국은 1980년도고, 그리고 일본이 1990년도고 우리가 2000년도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짧고 시장 규모가 이제 작은 상태에서 좀 지금 제대로 그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계속 스탠포드를 봐라, 스탠포드대를 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스탠포드대의 기술료 실적을 한번 보자. 그렇게 되면은 10년간 보게 되면은 모든 로열티의 합계의 75%가 단 3개의 특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뭐 구글에 뭐 텍스트 서칭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유전자 유전자 제조학 기술 같은 이런 세계 기술에 모든 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1272개 특허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롱테일 법칙이죠. 좀 안에 대해서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특허도 결국은 특허 기술이 이전이 된 게 아니고 창업한 거에 대해서 지분형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지분을 회수한 비용이 이렇게 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과연 이런 창업을 해서 IPO까지 가서 그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중간 회수 시장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기술의 기술 이전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다 중소기업의 93%가 이전이 됩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비율은 거의 한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도입자 유형별 건당 이전료도 이게 국가 위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대기업에는 1억 9천
정도가 되고요. 건당. 중소기업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외로 기술 이전하게 되면 5억 4천이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대학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외로 기술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촉진하고 있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막스 플랑크 이노베이션 쪽은 해외로 기술 이전되는 게 거의 50%입니다. 우리는 애틀이라든지 우리 키스트 같은 경우에서 해외 기술 이전하려면은 안기부라든지 뭐 해외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신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경상기술료 입금액이 보면 이게 이제 기술료가 많아지는 거고 TLO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이제 시드가 되는 부분인데 해외 쪽에서 보면은 거의 미국 보면 57.7%가 경상기술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쪽은 한 3.4%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기술 수용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돼 있고 또 중소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하라는 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우리 출연연하고 대학의 하나의 미션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기업은 모든 개발을 자체 개발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라이센스라든지 구매해서 외부에서 기술을 이렇게 특허 기술을 가져오는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기업과 대학 간의 지식 이전 이게 사실은 59개국 중에서 25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생태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과 출연료는 그나마 그래도 밀천한 역사 속에서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변명 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뭐 이게 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애트리의 특허 경쟁력이 미국 MIT를 눌렀다라고 해서 이게 IPIQ 지수입니다. 미국 특허 전문 회사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애트리 쪽이 1등으로 올라와 있고 뭐 국내 쪽에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트리하고 이게 응용 개발 분야인데 프라운호퍼 이트리 이제 대만 이트리가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시더라도 보면 애트리하고 프라운호프 이트리가 인력 예산 기술료, 연구 생산성, 1인당 기술료로 보더라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초원천 분야를 보자. 이게 보시면은 키스트하고 막스 플랑크하고 릿겐에 보면은 인력 예산 기술료, 연구 생산성, 1인당 기술료를 보더라도 거의 뭐 대등하거나 조금 못 미치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언론에 이 문매를 맡고 있고요. 이제 단골 메뉴가 돼 있고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것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기가 이렇게 좀 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활용률에 대한 부분이 특허청 발표, 미래부 발표, 뭐 발표하는 데마다 지금 다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활용률에 대한 부분, 활용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통계가 필요하다. 이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측정하지 않으면은 관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하는 말인데요. 저희 공공 부분의 특허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미활용 특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게 이제 촉발시킨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직재산 전략원에서 특허청에 이게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공기관 쪽하고 전체를 해서 한 142개 대학하고 공공연구기관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활용되는 특허하고 미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한 쪽이 있는데 미활용 특허 중에서도 이전 가능한 특허 비율이 46.7%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들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냐 부분은 여기 보면은 마찰적인 부분이 있고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 시장이 아직 성숙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재적 미활용 부분은 이제 그런 역량이 TLO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반드시 특히 이제 키스텍 같은 쪽에서 정확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이라든지 출연연에 반드시 특허 활용상의 문제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R&D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비즈니스 관점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특허를 보시게 되면은 발명의 93.5%가 전체가 출원되고 난 다음에는 뭐 특허를 가공한다든지 포트폴리오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 활동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전략과 시스템,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93.5%지만 미국의 대학 같은 데 보면 이제 한 33% 정도, 유럽도 한 30, 40%만 이제 출원되고 나머지 출원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화 유망한 활용이 가능한 특허들만 골라서 거기서 특허를 가공해서 품질이 높은 특허로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전담 인력 규모도 보시면 한국이 한 3명인데 미국이 한 12명, 유럽도 한 8명이 되거든요. 이게 평균이지만 사실은 큰 쪽은 굉장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쪽에서 사업화 가능한 특허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 특히 문제 부분은 지금 양질의 논문을 많이 만들어내자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연구만을 계속하는 쪽으로 연구 기관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PBS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과제를 해야 되고 연구된 결과를 계속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돼 있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연구자가 연구할 때 특허라든지 사업화 마인드가 굉장히 미흡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TLO의 인력, 뭐 예산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뭐 기존에 익히 아는 사항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 부분에 대한 그 4가지 영역을 나눠놓고 여기에마다 이제 특허 활용을 위한 다른 전략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필수적인 활동들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전 가능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한 부분입니다. 선행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런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기적인 IP 실사를 실효성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경제성, 기술성 이유로 특허 출원 포기율이, 그러니까 발명에 나온 것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많느냐, 그 다음에 지식재산 관련 인력 수가 많으냐, 그리고 기술거래 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특허 정보들이 수요자에 맞게끔, 그러니까 사업화 시장성에 맞게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담아서 보면 결국은 공공특허의 활용 촉진 방안은 제대로 된 전략과 운영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기적인 연구 사업화 체제하고 질 중심의 특허 기능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이게 어제 예다 R&D LTD 쪽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앞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주요 활동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자기네들은 프로젝트를 커머셜 포텐셜, 그러니까 상업적 잠재적 가치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딱 앞에 홈페이지에 크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R&D 체제가 과연 돼 있는가?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의형 연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창의 선도형 연구 쪽에서 이 사업화라든지 나중에 기술 이전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이게 계획이 되고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과제가 선정이 되고 평가가 되는지 이런 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게 되고, 그러면 팔릴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진 후에 그 이후에 매칭한다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출연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쭉 뽑아봤더니 결국은 이제 발명 인터뷰제를 강화해서 질 좋은 특허를 뽑아내고 거기에 IP 인큐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강한 특허를 만들고 그 중에서도 사업화 가능한 그 특허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중에
내 특허를 누가 침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직접 공격적 특허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트리가 지금 그런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을 지금 미국에 만들고 있고 한 50여 명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전환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저희의 역할인가는 과연 좀 이제 생각은 되고요. 왜냐하면은 출연연하고 대학은 지식의 확산 이런 것 쪽에 하나의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연구성과의 확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발명을 검증하고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뒤에서 제안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3%를 성과확산 쪽에 반드시 집어넣기로 하고 그걸 목표관리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근데 과연 중요한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적어도 성과 확산 쪽에는 정원의 3% 정도는 이 인력을 반드시 배당하게끔 하는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재산에 대한 질적 교육 정도가 우리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이 한 3.9가 됩니다. 일본이 한 2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 전쟁 시대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양성되지 않고 있고 그게 지금 대학이라든지 출연연,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술 이전될 때, 특허 기술 이전될 때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움직여야지만 그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굉장히 매력도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 대학 쪽에서 보게 되시면 특허 포트폴리오가 이게 개발 단계에서부터 거의 계획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활용에 대한 부분도 거의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하고 출연연은 이런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특허 전략이라든지 사업화 전략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한 출원 후에도 이런 IP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영국 옥스퍼드대라든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예다 같은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이런 쪽하고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쪽이 앞으로 바뀌게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자료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특허 관리 체계가 잘 돼 있고 역량이 높을수록 기술료 부분들은 일정 규모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검증된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허 관리 체계 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부분에서 바뀌어서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AIST라고 일본에 출연연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는 이제 응용개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독일로 보면 이제 프라운호프 같은 데 쪽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다이아몬드 전략이라 해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서 기업체가 쓸만한 그런 특허들을 미리 뽑아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그런 외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특허를 누가 침해하고 있는지를 해서 거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한 해에 한 수백억의 로열티를 받아냈다는 그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하고 요새 이제 우리 출연연구기관끼리 요번에 통합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융합연구단을 만들어서 될 만한 진짜 핵심 기술을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서 공동으로 연구 수행하자라고 돼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R&D 전략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간에 기관만 가지고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 하기에는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특허를 묶어주는 이제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대에 보면은 유메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발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라이센스 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동경TA로에서 그걸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해외하고 라이센싱해서 돈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지분 비율로 해서 다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쪽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특허 관리 전문 회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국내 특허 마케팅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EU도 보시면은 다른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을 아우르는 특허풀을 구축해서 공공기술과 지식의 원활한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자. 이게 호라이즌 2020의 하나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지재산 추진계획 2008에서 보게 되면은 개별 기술을 가지고 일본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대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허의 활용성과 가치 극대를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혁신에서의 R&D 구조와 IPR 구조를 개방형 혁신에서의 R&D 구조하고 IPR 구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차세대 반도체가 차세대 우리가 이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6년도부터 12년도까지 반도체 신소자 기술 개발 투자 규모가 이게 거의 1조 7천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별 기관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지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게 삼성이라든지 해외 이게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방향은 P램이라든지 R램이라든지 M램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키스트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런 쪽에 특허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국내 대학 차세대 메모리 특허의 82%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한 6개 기관이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 6개 기관의 미국 특허 보유율이 25%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 그리고 보면은 HP라든지 도시바라든지 IBM, 삼성도 보면은 해외에 벤처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P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별로 특허 포트별로 이렇게 보면은 P램에 보면 다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 소자별로 다 묶는 작업을 지금 12월 달까지는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잠재적 수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이제 마케팅 할 텐데 기량 마케팅은 안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양대 키스트 서울대 쪽에 보면은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든지 개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각 개별로 이제 낱개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묶어 놓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건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으로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기업별로 이 잠재적 대상들이고 이걸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쪽을 보게 되면 이쪽에 우리 기술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EOU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MP한테 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에다 주게 되면 저희 쪽에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 쪽하고 이제 로열티를 기술 시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쪽으로 이제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조직 인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뒤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옥스퍼드 쪽의 기술 이전 사업화 전문 회사입니다. 옥스퍼드에 나온 모든 발명들은 이쪽에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인력이 지금 95명입니다. 95명. 그리고 45명이 이공계 박사이고요. 12명이 MBA이고 거의 대부분이 산업계 근무 경험이 있죠. 309개의 발명이 신고가 되면 90개 정도만 특허 출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우수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매력도라든지 그 가치가 떨어지면 출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93.2%가 다 출원되니까. 그리고 이 92개 중에서 105건의 라이센스가 되고 있습니다. 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93.5%가 돼서 한 5%에서 10%가 이제 딜이 되는데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산업체하고 긴밀한 연계 관계를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컨설턴트 관련된 계약이 벌써 한 400건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R&D에 반영하고 또 거기에 맞는 특허를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10년 동안 해마다 20%의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조금씩 올라가고 정부의 TLO 지원금이 없으면 이 생태계가 망가지는 이런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예산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쪽으로 리펀딩 해주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인건비 다 빼고 그런 부분에 한 부분에 보게 되면 로열티 금액에 따라서 발명자한테 수익금을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0억이나 100억을 받더라도 50%를 다 연구자한테 줘야 되고 또 뭐 지금은 이제 전문기관이 납부 부분이 없지만 그래서 TLO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연구자들이 일정 부분 이상은 못 가져가게끔 이렇게 슬레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하나 더 볼까요? 막스 플랑크 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순순히 기초 원천 쪽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발명이 127개가 나오고 있는데 라이센스 딜이 아니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되는 비율은 92건이니까 굉장히 이제 건수가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술료가 올라오는 이제 폭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도 앞으로 나갈 방향이지만 연구원 창업을 통해서 지분을 받고 지분으로부터 나중에 IPO라든지 중간 시장에서 이제 엑시트 됐을 때 나오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스탠포드대 쪽도 세계 기술이 거의 75%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이제 이런 창업을 통해서 지분 참여형 그런 기술 이전 쪽으로 이제 방향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0개 기업이 창업 기업이 스핀오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쪽은 보면은 출연료는 한 0.5개 정도 요새는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생태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80여 건의 라이센스 계약 중에 거의 50%가 이제 해외에다 이전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공기술로 해외에다 이전해 주는 것은 규정상의 제약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도 묶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도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틸에서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명쾌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TLO 부분은 이렇게 사내 기업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서 독립형으로 이제 나가야 될 거다 앞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원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반드시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연구사업원의 일정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술료 수입, 연구비 잔액 부분들, 그리고 초과 수입, 그 연구비 일정 부분을 풀링해서 사업화 펀드를 좀 조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생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TLO에서의 역할은 지금과 똑같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공공 특허의 활용률은 계속 도마 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도쿄대라든지 특히 영국 정부를 보면 대학하고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같은 기술을 통해서 나온 초과 수익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그만큼 매칭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학의 초기 창업 기업 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장하는데 보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장해서 IPO에 가게 되면 결국 그 엄청난 돈을 보통 한 30배에서 70배 정도를 라이센스 계약보다 더 많이 뽑아낸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 R&D 성과의 기속과 실시 기준을 이제 좀 재편해줘야 된다. 파라다임이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 혁신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 중심, 그러니까 잘게 쪼개지는 파편화되는 이거 특허 소유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대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특허 활용은 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식재산의 원활한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활용 및 공정한 보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게 지금 기업하고 대학 출연연 같은 쪽하고 이게 협업이 잘 안 되니까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계약이 잘 안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크라다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소유권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와 실시의 3원칙이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중도적인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리기소권 발명자한테 주되 단독 권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선배권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3개월 이내에 그거를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제3자한테 줄 수 있게끔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국가연구사업은 그렇지 않죠. 기업 쪽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제3자한테 기술 이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공동 소유로 돼 있을 경우에 참여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제3자한테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 규정이 입법 예고가 됐죠. 이제는 주관기관 소유에서 이제는 개발자 소유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게 보편적 정의에는 이제 합당한 부분이죠. 근데 어려운 부분은 이 프론티어 사업단 같이 큰 대형 과제를 하게 되면 이 참여 주체마다 이게 특허가 잘게 쪼개져 가지고 결국은 이걸 모아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라도 파산이 되거나 제3에 넘어가거나 경쟁 기업 쪽으로 하게 되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반공유제 비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해소해주는 그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고 이거에 가장 먼저 고민한 쪽이 유럽이고 유럽의 프레임워크 7 쪽에서는 억세스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참여 상호간에 이 연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이 연구 성과를 우리는 폴그라운드 IPR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각자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IPR이 있습니다. 이게 본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할 때는 제약 없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좀 활용 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접근을 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업부가 MD라든지 PD를 임명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부 다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화에 대한 전략을 집어넣는 게 좀 미흡합니다. 뒷단계가. 근데 여기는 유럽은 아예 처음 단계부터 사업화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식재산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만 과제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고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가 잘 마련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아예 이렇게 그 규정하고 계약서에 반영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반공유제 비극인데 공유제는 이게 너무 많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유지가 굉장히 폐허가 된다는 게 이제 공유제의 비극인데 반공유제의 비극은 소유권을 너무 잘게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활용할 수 없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라인 강인데 많은 성들이 있죠. 이쪽에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성에다 일정한 통행료를 주게 되면 그 해적을 막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운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 주변에 굉장히 이제 그 경제가 활성화되죠. 근데 그런 돈을 뜯어내는 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뜯어낼 돈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라인강의 해운업은 이게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되고 지금 특허도 똑같습니다. 이게 업스트림에서 나오는 특허이고 다운스트림에서 나오는 특허라고 하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특허들이 다 필요한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게 특허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결국은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이런 반공유제 비극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지금 골든 라이스라는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눈이 멀거나 사망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특허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상으로 주고 만들 수 있게끔 했는데 결국은 17건에서 한 20건 정도의 특허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요새 경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개발자 소유로 가게 되면 이런
폐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 촉진에 대해서 아까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제약을 좀 풀어달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동관리 규정에 보면은 특허권만 양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원 중엔 권리는 양도가 안 돼 있는데 공공 부분의 특허 양도가 거의 2년 이내에 다 양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M&A라든지 기술지주 회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권도 이제 양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부 규정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허법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출원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질권을 설정해서 투용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시권을 설정을 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폐쇄가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다 바꿨거든요. 출연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공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공유제도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우선 매수권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LOR이라는 것은 자기가 특허를 허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특허 출원할 때 기재하게 되면 특허비를 감면해주고 그런 특허들은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되고 그런 특허들이 나온 것들하고 우리 공공 부분 중에서 3년 이상 실시가 안 되는 것들은 누구라도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가지고 부품, 소재별로 패키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NTIS라든지 아니면 이런 NTB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를 제안을 했고요. 영국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프로그램이 지금 대형 융복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게 쪼개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빈스 프로그램 같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총괄 조합에서 컨소시엄 기관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비독점적 시식권을 가지게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특허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 쪽에 나눠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외부 개방형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 빈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이 관리 조합에서는 이러한 제3자한테 라이센스 줄 수 있도록 아예 당초부터 정부에서 펀딩할 때부터 이거를 의무화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 나온 것들은 제3자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들어온 수익은 이렇게 배분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아이맥 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 IP 활용 모델은 이거는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자기가 개발한 특허들은 반드시 이 개발 컨소시엄하고 공동 소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발한 것도 얘가 공동 소유인데 이게 집어넣으면서 얘도 이거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공동 소유돼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에 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온 특허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글로벌 프론티어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많은 기업과 출연한 대학이 쪼개져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 소유하게 되면 과연 이게 나중에 최종 제품이라든지 실시될 때 일일이 다 그 동의를 맞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기술료에 대한 사용 조건의 합리화 부분인데 지금 요번에 또 입법 예고가 돼서 출연연 쪽에 그 의견을 달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족해서 기술료 쪽에 20%를 떼겠다는 이야기가 또 와 있습니다. 그 20% 떼고 발명자 인센티브 50% 떼고 뭐 기술 이전 기여자 10% 떼고 이렇게 되면 남는 거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기술 이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 비목에 대해서도 기술 도입비를 인정해 줘야 될 때가 안 됐나.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지금 자체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은 위탁을 줘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벌써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그 특허라든지 기술을 도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게 인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세계적인 이 좀 문제가 되는
아이비사 있지 않습니까? 특허 괴물. 이쪽이 지금 중기청이 예전에 제안한 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모델을 가져와서 야, 중소기업 쪽에 연구개발 사업이 좀 응용 개발 단계 후단인데 그걸 뭐 새로 이렇게 개발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시드가 많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그걸 연구를 우리한테 대신 주라. 그리고 연구자를 우리가 매칭시켜주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조각난 특허를 집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 법제도, 인센티브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새 패턴 커먼스라 그래가지고 좀 특허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약품 같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이 OECD에서 지금 2005년부터 하는 게 패턴 컨소시엄입니다. 자기가 특허를 집어넣으면 거기는 모든 특허를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이게 BT에 관련된 특허들입니다. 이거는 특허는 갖다 쓸 수 있는데 개량 발명이 나오면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눈덩이 좀 커지죠. 그러면 혁신은 더 강화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드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13년 포브스 선정 최고 혁신 단지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보다 더 센 혁신 클러스터라 해서 네덜란드의 ATCE라는 그 클러스터가 있는데 125개 기업의 1만 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과제를 발굴해서 공동 개발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각자 갖느냐? 절대 아닙니다. 공동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수익은 다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방향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다. 일방향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매년 40개에서 50개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지재산은 공유하고 성공은 스스로 분배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가 한 말이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재권 공유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공 열쇠이다. 이를 통해서 2차, 3차 혁신을 양산하고 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 간 수익을 스스로 나누고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형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모름지기 사물의 진가는 지을 때보다는 쓸 때 발휘되는 법이다라는 거니까요. 활용 중심으로 모든 법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이클 헬러라는 경제학자가 소유의 역습이라고 해서 그리드 락이라고 하는데 그리드 락이라는 것은 특허가 너무 많아서 이게 교통 사거리가 있으면 이 잼이 걸려가지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태를 그리드 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허가 지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혁신은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는 파편화되기 쉽고 합치기는 어려운 기존의 낡은 소유권 체제에 갇혀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작게 파편화된 조각들을 소유하면 협력은 실패하고 부는 사라지며 모든 사람은 손해를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채를 유산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제3자한테도 양도하려도 동의를 다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집이 이게 유유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공공부문의 이제 특허의 활용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는 아까 우리 사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IP 업 이쪽 분야에 10여 년 이상 몸담고 있는데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내일 이제 공공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최 시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늘 국회에서 얻어맞는 광고율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전략기획단에 있고 이러느라고 이제 IT를 잠깐 떠났다가 다시 와서 오늘 실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공공 부문에서의 관점도 이제 많이 좀 확실히 오픈되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부터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제 인터랙티브 디스커버리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4년 전에 인터랙티브 벤처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특허와 아이디어를 매집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특허를 강화하는 또 특허의 엔젤 역할을 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창의자본 조성 사업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5년간 정부 지원 1,500억, 민간 자본 조성 3,500억 해서 5천억으로 특허 5천 건을 확보를 하고 그걸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고 뭐 수익화도 하는 그런 회사를 그런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보자 만든 사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4년차 사업을 좀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200건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한 2,100건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 지금 확보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의 특허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수익화를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 큰 사명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최 실장님 발표하신 거에 저희 이 IP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그러면 공공 특허를 어떻게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같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가의 관점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특허를 이제 뭐 공공 분야의 대학이나 출연연에서는 이 특허를 보통 그동안에 계속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를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주로 보셨었고요. 이렇게 쭉 그랬었고. 근데 오늘 이제 실장 발표에서 하나 굉장히 제가 새로 보는 것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사기 제품을 찾는다 이런 이제 새로운 거를 보시. 사실은 저희한테 지금 가지고 오는 특허 매입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소수의 그 공공에서 이런 클레임 차트를 갖고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클레임 차트라는 게 뭐냐면 클레임이 이제 특허 청구하기지 않습니까? 이 청구함과 대비되는 제품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품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양이 이 특허에 매칭이 되는가, 즉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클레임 차트고요. 사실은 지금 뭐 IP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특허 비즈니스는 사실은 다 클레임 차트 중심이 있고요. 클레임 차트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사실은 거래 IP 자체로서의 그만큼 이제 이 클레임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이 클레임 차트를 만든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일본에서 시작됐겠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특허의 활용에 대한 관점을 저희를 단지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를 넘어서 수익화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마니타이제이션을 할 것이냐, 이 특허를 그의 관점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가능성,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점 자체도 수익 가능성의 관점으로 이제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공특허가 지금 아까 그 태어난 그 미션 자체가 공공이 중소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한 90% 이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전 당연히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을 보시지 마시고 그 중에 일부의 특허라도 제품과 연계된 타겟 제품을 할 수 있는 특허들은 라이센싱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공공특허는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애플하고 삼성하고 만약에 서로 뭐 침해에 대해 소송을 했다. 그러면 둘 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한쪽에 소송을 하면 다른 쪽도 그 상대 제품에 따라 소송을 합니다. 서로 소송을 하는 이런 맞소송이 열리는데요. NP는 사실 NP는 저희 같은 회사도 NP고요. 대학 출연료도 NP입니다. 제조를 안 하면 다 NP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NP들은 제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소송을 당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NP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굉장히 라이센싱에서의 좋은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기업의 특허는 그 특정 기업의 이 잘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 출연료 공공의 특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키스트 한 곳뿐 아니라 뭐 서울대, 뭐 한양대 다른 대학들도 같이 모여서 포트폴리오들을 더 강하게 한꺼번에 포집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강한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저희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 예를 들어 저희한테 이제 IBM이 좋은 특허가 있다, 뭐 우리한테 특허를
매입할 생각이 있냐고 가지고 오는 특허들의 기본은 대체적으로 한 $1 million 시작합니다. 보통 특허 포트폴리오가 $1 million 시작을 하는데 사실 공공특허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허도 그렇지만 업프론트를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지금 산학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비용적분법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의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래서 일단 좀 적은 돈으로 특허를 가져오지만 나중에 수익이 냈을 때 베네피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화를 내는 코스트는 다 NP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수익을 5대5로 한다든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대학 출연위원회 특허가 만약에 좋은 라고 생각하시는 특허라면 오히려 일반 IBM이나 구글 특허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실례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지금 해외 돌리고 있는 거 돌리기를 시작한 컨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느 모 교수님, 모 대학 교수님이 특허를 가져오셨어요. 해외 기업이 이거를 침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해외에서 그걸 침해하고 있더라도 감히 미국 가서 소송할 엄두를 못 냅니다. 소송비가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교수님 자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낮은 가격을 업프론트를 주고 있다 가져와서 그거를 미국에서 컨티넌시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서 해외 소송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반도체가 해외에서 그 서울반도체 특허를 가지고 침해하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 이제 이런 걸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중소기업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대학 출연료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으면 우리 같은 민간 IT 비즈니스 회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특허 그게 이제 사실 어렵죠. 그런 특허를 찾는 건 어려운데요. 저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대학이나 출연되는. 그렇지만 그 특허를 출원한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은 대충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의 것에 대한 게 있으실 테고요. 피에로의 역량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야도 눈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표준입니다. 표준 특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표준 풀이 지금 뭐 엠팩이라든지 뭐 스펠이라든지 표준 특허풀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어저께 오늘 계속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컨택하고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HBC인데요. HBC 분야의 특허, 그래서 교수님의 특허를 저희가 표준에 매칭이 되는 특허로 만드는 데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 일단 출연이 된 특허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해외 출연 비용도 들어가죠. 표준도 하는데 특허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돈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표준의 풀에 들어가서 로열티를 받게 되면 그걸 또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침해에 대한 라이센스, 또는 표준 특허를 창출해서 얻어지는 수익,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뭐 IP 비즈니스는 뭐 침해만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IP 기반의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특허를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를 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봤더니 이건 한계가 있다. 여태까지의 그 갭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자회사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아이디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아이디어 브릿지라는 자산운용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자산운용사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SLB라고 해서 세일 라이센스백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저희한테 팔고 또 저희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에 팔면 저희가 전용 실시권을 드려요. 그러면 저에게 뭐 30억에 저희가 특허를 팔고 다시 그거를 라이센스백 하시기 때문에 기업이나 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SLB 모델을 지난 3년간을 돌려봤는데 거기도 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공기관이
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거나 해서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할 때, 특허를 이전을 할 때 그 특허를 이전한 것을 저희가 중간에 끼는 겁니다. 끼어서 소위 기술 금융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술 금융을 해서 저희한테 왔다가 가지만 돈은 사실 기업은 굉장히 조금만 내고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학이나 연구소는 적정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업이 그 특허를 이전받으면서 때를 라이센스백을 하든지 아니면 지분을 저희한테 쉐어링을 해주는 이런 구조. 즉 기업은 이 특허를 매입할 때 리스크를 이 IP 전문 기업하고 쉐어링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저희가 연구개발특구재단하고 지금 몇 군데 테크노 카페라든지 이런 쪽이랑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특허라는 것이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사업화 다양한 관점으로 여태까지 보셨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활용성의 이런 IP 비즈니스 기업도 있고 그리고 초창기부터 손을 잡고 가시면 다양한 수익의 방법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면 특허에 대한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발생되고 있는 보유기관들이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일정 기간, 보통 뭐 특허가 등록돼 가지고 한 3년 이상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전이나 사업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3년 이상 되는 과제들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제3의 기관한테 넘겨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은 이런 부담을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그렇다면은 자유로운 선에서 한 기관에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연구 개발자의 간섭과 권한이 막강한 권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내 기술을 3년 했다 해서 팔 수 있느냐, 나의 허락을 받았느냐, 아까 말한 공동 소유 문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기술 중에 휴먼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정리는 제가 본다면 이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 많은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과연 적정한 방법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휴먼의 내용에 대한 활용을 촉진한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휴먼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허가 나와가지고 2, 3년 동안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 시점에서 지금 같은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면 되느냐, 아니면 또 바꿔야 될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이전 및 사업화의 전반적인 노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전 예방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재 그 저희가 너무 낙관으로 보고 있는 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하고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TLO 조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낱개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운영 조직이요. 그러니까 기술들을 발생된 것들을 기업을 찾아서 이전시켜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TLO인데 실질적으로 TLO의 고민을 한번 더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특허들이 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고 양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TLO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전이라는 이런 노력보다는 양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권리화시키고 또한 이 권리화를 양이 많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리 작업한다고 또 투입되고 이 악순환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TLO에서 그러면은 그 노력을 누가 하냐면은 결국은 용역이라를 줘가지고 민간 거래기관들한테 줘요. 민간 거래기관이 대략 한 41개 기관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뭐 법무법인 다 포함해가지고 한 60개 정도가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표면적으로는 TLO가 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민간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거래기관에 그러면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용역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들도 각 공공기관마다 다 틀리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뭐 협상을 잘하면 또 계약을 잘하면 좋은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나오는 것을 왜 이전 안 했냐, 왜 휴면 상태로 되느냐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NTV가 저희가 그 국가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들이 매년 한 13,000건 정도가 중앙에 저희가 집기가 됩니다. 13,000건 중에 실제로 이제 이전되는 것이 한 6,0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6,000건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왜 휴먼 특허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휴먼 특허를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백화점처럼 이렇게 늘어나죠. 배열해가지고 오세요라 좀 팔면 제일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들이 처음 만들어낼 때 공공기관에서 파트너가 다 있어요. 처음부터 파트너가 있어서 만들어진 그 기술인데 그 기술 중에 이전될 건 전 다 이전되고 이전되지 않는 기술들이 남아서 우리가 지금 휴먼 특허 이 논의 대상인데 이미 주인이 있어가지고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있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주인을 버리고 난 다음에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열해가지고서 진열해가지고 팔린다라는 거는 대단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걸 본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생산될 때 그 특허를 양적인 내용들을 지금 앞으로 좀 하고 계시겠지만 질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줄일 거냐. 보통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경평 지표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양으로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장 따끈한 시점이 연구 개발이 돼가지고 3년 이내 시점인데 그 3년 이내 시점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연구 개발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파는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현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도 이게 논의됐던 바와 같이 제3의 기관이라든지 또는 해당되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김초 실장님의 얘기에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그 통상 연구개발 끝나고 나면 실시를 하는 부분이 통상 실시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전용 실시권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실시권을 쓰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쓰고 나서 이제 사업하려다 보니까 다음 사람이 또 통상 실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충돌이 생기고 앞에서 투입되어 있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전용 실시나 또는 통상 실시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아울러서 있어야지만이 휴먼 특허의 발생을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먼 특허에 대한 거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라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결단을 필요할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타 산업에서나 또는 후발주자가 연구할 때는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익적인 기관에 또는 공익적인 시스템에 탑재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생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창조경제에서 모든 연구소나 대학에서 기초연구소도 있고 정보생산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연구들이 대부분 다가 사업화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시점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대로 양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마다의 그 본질을 어떻게 본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창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섣불리 연구소의 특성을 본질을 또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또 다른 또 기초연구를 통해 가지고 향후 5년, 10년째 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질적인 걸로 가지 않고 양적인 내용으로서 탄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연구소라든지 또는 R&D에 대한 추진 그런 내용들도 아울러서 같이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